안녕하세요. 하루 세 문제로 시험 앞에 당당하자. 오늘은 부정적분과 정적분 11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학습할 내용은 정적분과 무한급수와의 관계, 그 중에서도 구분구적법과 공식정리 첫 번째 시간으로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제 1번입니다. 곡선 y는 x제곱, 직선 x는 1 및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s를 구분구적법에서 구하라. 자, 여기서 먼저 좌표 평면에 x축과 y축이 있고 y는 x제곱, 자 그래프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에 직선 x는 1이라고 하면 x축과 1에서 수직으로 만나는 이런 직선을 말합니다. 그렇죠? 자, 그랬을 때에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자 x축과 곡선, 자 이렇게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자,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기 전에 먼저 다시 한 번 더 좌표 평면에 우리가 곡선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자 여기서 우리가 이 곡면의 넓이를 구한다라고 했을 때에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만약에 두 개의 이렇게 직사각형을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두 개의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과 이 곡면으로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는 분명히 차이가 이만큼 오차가 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걸 만약에 세 개의 직사각형으로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직사각형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지금 여기에 주어진 이만큼이 세 개로 만들므로 인해서 잘려 나갑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두 개보다는 세 개의 직사각형의 넓이가 잘려져 나가는 이만큼 더 곡면의 넓이에 가까워졌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다시 한 번 더, 만약에 그러면 네 개의 직사각형을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세 개보다는 이만큼 더 잘려져 나가니까 곡면의 넓이에 더 가까워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곡면을 넓이랑 가까워지기 위해서 이 직사각형을 등분을 많이 하면 할수록 잘려져 나가는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게 되니까 결국 우리가 처음에 원했던 이 곡면의 넓이에 더 가까워진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우리가 직사각형을 무한대 등분을 시켜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곡면의 넓이와 같아진다. 이게 바로 구분구적법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주어져 있는 지금 구하고자 하는 이 부분에 곡면 부분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에 n개의 직사각형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n개의 직사각형을, 자 이렇게 n개의 직사각형을 만들어 보면 지금 이만큼씩 곡면보다는 튀어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넓이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무한대 등분을 시켜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넓이가 같아진다. 이게 바로 구분구적법입니다. 자, 그 방식으로 우리가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길이가 얼마냐, 이 좌표가 1이기 때문에 1이고, 그러면은 이걸 등분을 동일하게 했다라고 하면 직사각형 첫 번째 밑변의 길이가 얼마나 나오느냐, n등분했으니까 n분의 1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원점 제로고, 그 다음 이 점의 x좌표는 뭐냐, x좌표는 n분의 1만큼 원점으로 갔으니까 x좌표는 n분의 1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x좌표를 대입했는 값, 그게 바로 뭐냐, 높이가 됩니다. 첫 번째 직사각형의 높이가 되겠죠. 그렇죠? 그게 바로 뭐냐, n분의 1의 제곱이 됩니다. x좌표를 대입했으니까. 그러면 첫 번째 직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되느냐, 밑변 n분의 1, 높이 n분의 1의 제곱. 자,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 직사각형은 어떻게 되느냐, 역시 밑변의 길이는 n분의 1입니다. 그렇죠? 그럼 높이는 어떻게 되느냐, x좌표가 n분의 1, n분의 1 갔으니까 이 점의 좌표는 그렇죠, n분의 2가 됩니다. 그렇죠? n분의 2를 x좌표에 대입했는 게 바로 높이가 됩니다. 그래서 높이는 n분의 2의 제곱. 자,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규칙적으로 나간다라고 하면은 마지막 번째에 해당하는 이 부분에 역시 밑변의 길이는 n분의 1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n분의 1. 높이는 어떻게 되느냐, 좌표는 1이지만 이 규칙대로 보면 n분의 1, n분의 2, n분의 3, n분의 4 이런 식으로 왔다면 n분의 n이 되겠죠. 그렇죠? n분의 n의 제곱. 자, 요렇게 하면 튀어나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곡면의 넓이랑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리미트를 붙여서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그럼 무한대 등분을 해버리면 곡면의 넓이랑 같아진다. 자,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자 정리, 괄호 안에 거 정리를 해보면
n제곱 n, 분모는 n 세제곱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n 세제곱분의, 그럼 분자는 어떻게 되느냐? 1 곱하기 1의 제곱, 1 곱하기 2의 제곱, 결국 n제곱. 자,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 부분은 다시 우리가 내용을 정리해 보면 왜 되느냐? 리미트, 자,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n 세제곱분의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 공식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시죠? 6분의 n 플러스 1, 그 다음에 2n 플러스 1. 자, 이렇게 됩니다. 자, 번분수 해결하기 위해서 분모 분자에다 각각 6을 곱해주면,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6n 세제곱분의, 그러면 n 플러스 1, 그 다음에 2n 플러스 1.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값은 보면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고 분모의 차수가 3차, 분자의 차수도 전개를 하면 3차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최고차의 개수분의 최고차의 개수로 극한값이 형성되어진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6분의 2가 되고 약분하면 3분의 1이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학습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지금 주어진 이 결과가 궁금한 것이 아니고, 만약에 여기에 주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기존에 공부했었던 정적분으로 만약에 계산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제로부터 1까지 x제곱을 바로 정적분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럼 정적분을 한번 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3분의 1 x의 세제곱, 그리고 난 다음에 1을 대입했는 데서 제로를 대입했는 걸 빼면 답이 3분의 1이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구분구적법으로 계산할 것이 아니고 여기에 주어져 있는 정적분의 이 방식으로 하면 훨씬 더 빨리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오늘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구분구적법으로 나타나 있는 이 식을 우리가 보면서 정적분으로 이 내용을 우리가 고치는 연습, 그거에 대한 공식 정리를 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주어진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표현을 해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시그마 k = 1부터 시작을 해서 n까지. 자, 시그마로 표현하면 변하는 놈을 k로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값이 n분의 k의 제곱, 그 다음에 n분의 1. 자,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는데,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현재 주어진 이 내용을 우리는 정적분 0부터 1까지 x제곱, 자, 요렇게 우리가 표현해 주는 것. 그럼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공부하고자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은 여기에 나타나져 있는 이 무한급수에 대한 이 내용을 보면서 정적분으로 고치는 연습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보면 이 정적분에서 필요한 건 뭐냐? 아래 것이 위 것, 그 다음에 함수, 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우리가 구해내느냐? 주어져 있는 무한급수에서 보면 현재 주어진 이 부분은 직사각형의 넓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중에서도 n분의 1은 뭐를 의미하느냐? 직사각형 하나의 밑변의 길이를 말합니다. 그렇죠? 밑변의 길이. 그 다음에 n분의 k의 제곱은 뭐냐면 높이에 해당합니다. 그렇죠? 직사각형 중에서 밑변 곱하기 높이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렇죠? 높이 중에서 k에 1을 대입을 하면 첫 번째 직사각형의 높이가 되는 것이고, k에 2를 대입하면 두 번째 직사각형의 높이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그 내용들을 기초하고 우리는 이 내용들을 참고로 해서 아래 것, 위 것, 함수 찾아내는 연습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공식 정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공식 정리에서 보면, 자, 여러분들은 이런 무한급수의 식을 보면 무엇을 떠올려야 되느냐 하면, 첫 번째 보자마자 뒷부분에 나타나 있는 이 n분의 1이 바로 뭐냐? 그렇죠. 밑변의 길이입니다. 밑변의 길이. 그 다음에 f 갈로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뭐냐? 그렇죠. 높이에 해당하는 거다. 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뭐가 궁금한 거냐면, 정적분을 했을 때 아래 것과 위 것과 함수 요 세 가지가 우리는 궁금한 겁니다. 지금. 자, 그러면 우리가 대략적으로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냥 멋대로 그린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보면 간격이 얼마였느냐? 간격이 p였겠죠. 그렇죠? 간격이 p였습니다. p. 아래 것과 위 것의 간격은 p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n등분 했기 때문에 직사각형 한 칸의 길이가 얼마 나왔느냐? 그렇죠. n분의 p가 나왔던 겁니다. 그렇죠. n분의 p.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직사각형의 높이는 뭐냐?
첫 번째 직사각형의 높이는 K의 1을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K의 1을. 그러면은 F K의 1을 집어넣으면 n분의 P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가 구분구조법에서도 봤지만은 이 첫 번째 직사각형에서 높이에 해당하는 부분은 뭐냐? 함수에다가 x좌표를 대입해서 얻었던 값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아래 끝값을 내가 만약에 제로라고 잡는다라고 한다면은 그럼 윗끝은 뭐가 됩니까? 당연히 제로부터 n분의 p만큼 왔으니까 좌표는 n분의 p가 되어지고, 이게 함수 x 자리에 들어가서 f n분의 p가 나왔다는 건 이 함수가 그렇죠, fx 함수였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제로부터 오른쪽으로 p만큼 가면 윗끝은 당연히 그렇죠, p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우리는 함수식을 잡을 때 제로부터 p까지 fx, 자 요렇게 dx 써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 의문을 갖는 것은 뭐냐면, 그럼 아래 끝을 왜 해필이면 제로라고 잡느냐? 아래 끝 값을 제로로 잡지 않고 다른 값으로 잡으면 안 되느냐?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함수가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자, 이 부분에서 간격이 얼마였느냐? 그렇죠, p였습니다. 그렇죠? 그걸 n등분 하니까 한 칸 밑변의 길이가 그렇죠, n분의 p가 되어졌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 도형의 높이는 뭐냐? k의 1을 집어넣는 거니까 f n분의 p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 만약에 내가 아래 끝값을 1이라고 잡고 싶으면 어떻게 되느냐? 1로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그럼 이 점의 x좌표는 어떻게 되느냐? 1에서부터 오른쪽으로 n분의 p만 갔으니까 1 플러스 n분의 p가 되겠지. 그렇죠? 그런데 이게 x자리에, 함수에서 x자리에 1 플러스 n분의 p가 들어가서 f n분의 p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의 함수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x 마이너스 1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야만 x자리에 1 플러스 n분의 p가 들어갔을 때에 1이 없어지고 n분의 p, 그렇죠, f n분의 p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아래 끝을 내가 1로 잡으면은 윗끝은 1부터 오른쪽으로 p만 가니까 1 플러스 p다. 자,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함수를 1부터 시작을 해서 1 플러스 p까지 f x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잡으면 안 되느냐? 그래도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계산하기 편한 대로 아래 끝과 윗끝 조정해서 얼마든지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 없는 식들도 있는데 그 부분마다 이 원리대로 하면 그대로 다 풀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내용들을 가지고 예제 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2번에 다음 무한급수의 합을 구하라. 정적분을 이용해서 다음 무한급수의 합을 구하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보는 순간에 뭐를 떠올려야 되느냐 하면 뒤에 n분의 1에 해당, n분의 2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바로 그렇죠, 밑변의 길이다라는 것이고, 갈로의 제곱으로 나타낸 이 부분이 바로 뭐냐? 그렇죠, 높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n분의 2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아래 끝과 윗끝 사이의 간격이 2가 되는구나. 그리고 그걸 n 등분했기 때문에 한 칸의 간격이 n분의 2가 되는구나 라는 것까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래프를 대략적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그럼 함수가 전체 간격이 얼마냐? 그렇죠, 2였던 겁니다. 그걸 n 등분해서 한 칸의 밑변의 길이가 n분의 2가 나왔던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도형의 높이는 뭐냐? k의 1을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k의 1을 집어넣으면 n분의 2의 제곱이 되겠죠. 그렇죠? 자, n분의 2의 제곱. 그러면 아래 끝값을 뭐로 잡느냐? 제로로 잡아보겠습니다. 자, 제로가 나오면 계산하기가 편하잖아요. 나중에 우리가 제로 대입했는 걸 뺄 때 계산하기가 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로로 잡아보면, 그러면은 제로부터 오른쪽으로 n분의 2만 갔으니까 x좌표는 당연히 n분의 2가 됩니다. 그렇죠? 그럼 n분의 2가 x자리에 대입되어져서 n분의 2의 제곱이 나왔다는 것은 이 함수가 x제곱 함수였다는 거죠. 그렇죠? x제곱. 그래서 x제곱에 n분의 2가 들어가서 n분의 2의 제곱이 나왔던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제로부터 오른쪽으로 2만큼 갔다면 우리가 이 좌표를 우리가 2라고 잡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뭐를 계산하면 되느냐? 그렇죠? 제로부터 시작을 해서 2까지 x제곱을 정적분한다. 자, 이렇게 잡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계산 한번 해보면 얼마 되느냐? 3분의 1 x의 세제곱, 그 다음에 2 제로. 자, 그래서 우리가 2를 대입을 하면 2의 세제곱은 8이니까 3분의 8에서 제로 대입했는 걸 빼니까 그대로 3분의 8이 정답이다.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공식 두 번째 정리로 할 때에 조금씩 더 복잡한 식들을 가지고 함께 학습하는데, 원리는 이 원리로 모든 것이 다 풀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함께 더 공부해보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확인 학습을 통해서 지금까지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